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대장동 특검을 구성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장동 비리 특검을 구성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사실 이 대장동 특검은 이번 처음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도 기간 중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죠. 제안했다가 시간 흐지부지 하고 말았는데 이게 또 재탕 3탕으로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장동 특검을 들고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앞서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11시에 특별 기자회견 연다길래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책임 정치 구현. 내가 전혀 안 하던 분이니까 책임 정치라고는 특별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보였던 태도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이제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당연히 예상했던 게 이 대장동 사건 김용 씨가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근 48시간 내에 지금 신청했습니다. 청구했으니까 또 김용 씨는 이재명 대표 자기 말로도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지 내 측근이지. 그렇지. 뭘 유동규 가지고 내 측근이라 그러냐 이 말 정도 했는데 김용 씨가 8억을 받은 게 정치자금법이냐 지금 이제 앞으로 규명이 돼야겠지만 일단 정치자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래서 이게 그 김용 씨가 그 선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한 사람이 돈을 8억을 받았으면 그것도 어떤 돈입니까? 자기가 지금 연루되어 있다고 지금 의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남욱 변호사가 번 엄청난 수익 중에서 8억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대장동 일당들한테서 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8억이 그냥 독지가가 냈다. 이래도 문제인데, 이 자기가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개발 사업에 당사자가 낸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말대로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제가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거대 야당 일당의 대표라면은 내가 몰랐지만 그래도 이거는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도덕적으로 내가 책임을 느낀다.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대표직을 오늘로써 그만두고 수사를 철저히 잘 받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다시 돌아오겠다. 복귀하겠다, 대표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훌륭한 정치인을 만나보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11시에 기자회견하고 한 20분 후에 그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누가 지금 이재명 대표 보고 사탕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한 적 없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받았던 거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건데, 그래서 역시 헛된 기대로 끝나버렸는데 깨몽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깨몽을 해야지. 깨몽해야지.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저는 한각 기대를 걸었죠. 그런데 이제 특검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쪽. 이쪽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 그게 특검의 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이 여권을 향한 게 아니고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기에 갑자기 특검하자는 거.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할 때 검찰력이
그걸 갖다가 보충하고 하게 하는 거고, 현재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특검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보고, 그게 뭐 권력의 작용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냈다.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예를 들자면, 그 무혐의를 전부 했다. 이러면 특검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용씨 이런 부원장 막 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가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갑자기 특검하자면은, 특검을 하면 그 법은 분명히 검찰의 이 특검법이 시행되면 그렇더라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수사를 거의 중지하고 다 넘겨야죠. 수사 기록 일체를 특검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벌써 이 대장동 사건 이야기 나온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 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얼마 전에 취임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 좀 내려 그러는데, 그럼 그 전에 뭐 했냐 이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 김용 부원장 체포되고 구속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네. 들고 나왔다는 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하는 수사를 전부 다 완전히 막아버리고 특검으로. 근데 특검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에 한 특검 제의할 때 야당이 추천하는 지금 특검을 하는 걸로 법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갖고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자기들이 절대 다수고 169석 아닙니까? 그럼 자기 추천하는 사람 자기 추천한 사람 하겠다는 특검으로. 거예요. 그래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예. 그러면 이 여론전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역시 검수완박 내지 뭐 이런 검찰공화국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문제될 때부터 계속적으로 뭐 검찰공화국이니 검찰 탄압이니 했던 게 있죠. 결국은 오늘 이거 하려고 이런 검찰이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네. 그 특검으로 하자는 건데. 근데 반대쪽에서 보면 이런 특검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특혜 검사를 임명하자는 거죠. 특혜 검사, 좋은 말 하지. 특별 검사가 아니고 자기한테 자기들 입맛에 특혜 맞는 특혜 줄 사람. 특혜 줄 사람을 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특검 제안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특검 안 된다고 벌써 결론을 오늘도 벌써 조호영 원내대표가 예. 뭐 경상도 말하면 택도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안 받을 거 아는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특검 안 될 거 알면서도 여론전으로 가가지고 프레임을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간 다음에 이 검찰은 윤석열의 전부 다 하수인이다. 지금 이 구도로 몰아가가지고 이 검찰이 하는 수사는 어느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예. 왜냐하면 다음 유력한 대선 주자 있고 지난 대선의 어떤 라이벌이었던 네. 이재명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이런 검찰에 불과하지 않느냐.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 프레임에 맞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우리 고 교수님 머리 좋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진짜 오늘 이 특별 기자회견에서 특검 제안까지를 쫙 보면은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나온 거 쭉 보니까 프레임을 벌써 그때 완벽하게 짜놓고 이 특별 기자회견까지, 물론 이거는 김용 부원장 때문에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이미 전략회의 이런 걸 해서 특검으로 나중에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돼서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면 특검 안을 내서 싸움을 검찰 대 피의자의 싸움이 아니고 여대 야의 싸움, 그렇죠.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전환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탄핵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검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찰 공화국 주장하면서 그리 몰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수사는 못 받겠다. 그래 결국은 어젠가요? 네. 검찰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하러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전부 다 딱 막아서고 19일 날 저녁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정상적인 법 집행이 막은 공무 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특검을 하겠다기보다는 초점 흐리기, 우리가 맨날 포커스 전향, 그리고 전국을 여대 야의 어떤 정치 투쟁으로 몰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촛불 집회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탄핵 이쪽으로 계속 몰고 가겠다 이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배선희도 구속이 됐습니다만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번에 김용 예. 또 정진상 아주 진짜 측근이 정진상이죠. 네. 거기도 성남FC 공모로 예, 이번에 공소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인과 함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역을 하는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다 잘려나가 예. 사지가 잘리고 꽁꽁 묶인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이라는 카드를 내 가지고 나름대로 승부수를 두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쪽에서도 뭐 윤 대통령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하겠다. 예. 169석을 가지고 예, 예.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특검 단독으로. 법위가 통과되겠죠. 169석이니까. 그걸 법사위랑 거치고 합의가 돼야지. 그렇죠. 거기서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게 안 쉬운 거 알죠. 알지만 여론전에는 윤석열 지금 윤석열 게이트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 윤석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지금 때. 그 야당의 그 입장으로 보면은 이걸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구린데 있으니까 특검 안 받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때 정권 바뀐 때 선거 끝난 데부터 7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뭐 증거라고는 다 없앴죠. 다 인멸해버렸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사실은 이번 김용 부원장 여기도 뭐 유동규라든가 나무기가 불었으니까 그렇죠. 불어가지고 예. 그 겨우 이제 예. 진술로 된 건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자기들은 그게 뭐 회유와 강압에 의해서 그 말을 바꿨다고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이 진술 증거는 참 이게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자기들 증거 인멸할 거 이미 다 했다는 취지 때문에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냥 이 정도로 어려운 예, 그렇죠. 싸움을 특검 해봤자 검사 몇 명에 수사관 검찰이 지금 증거를 못 찾고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거는 정말 주호영 그 원내대표 말대로 이거는 시간 끌기 외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좀 끌다 보면은 내년 가면 또 총선 전국으로 가고 네, 그런 거죠. 뭐 흐지부지 될 게 아닌가 그걸 의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봐야겠죠. 예. 그러나 김용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 보면은 충분히 혐의가 입증이 됐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은 네. 구속영장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출석 요구해도 안 나오고 뭐 이러면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안은 이게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칼끝이 예. 이게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 그랬으니까 예. 제1야당의 대표한테까지 칼끝이 향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안이 김용 부원장으로 끝이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계속되고 김용 부원장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물론 충성을 다 한다고 뭐 자기가 옥죄하겠다는 마음으로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 수사가 완전히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판사로서는 숙고를 거듭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사로서는 아마 증거 관계, 진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 합쳐가지고 발부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특히나 이거는 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자금 8억이라는 게 나와 있고 8억이 아니고 8억 4,700만 원이요. 이 때문에 8억이라는 게 정치자금으로 쳐도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자금이라 쳐도 이거는 큰 금액이죠. 그래서 영장이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엊그제 그 의총에서도 이론도 본 적이 없고 쓴 적도 없다. 불법 대선 자금은. 그래서 이번에도
뭐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예. 김용희가 8억 4,700만 원을 받아갖고 예. 그것만 받았는지 이제 드러난 게 그거죠. 지금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드러난 거고 다른 저수지에서 뭐 쌍방울에서 온 거라든지 무슨 뭐. 백현동에서 온 것은 알 길은 없지만 이게 김용희가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쓴 것이 드러나면은 예. 그건 이재명이가 쓴 거지 김용희가 쓴 겁니까? 근데 그럼요. 본인은 그 사람이 한 거지 난 몰라 이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봅시다. 이 돈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남욱이고. 예. 그다음 중간에 이모 씨라고 전달책이 있었고. 예. 난 그게 이제 정민영입니까? 정민용 변호사 통하고 그다음 유동규한테 갔다가 그게 김용한테 갔거든요. 이 8억 아까 4,700 그러셨는데 그 큰 돈이잖아요. 예. 이 돈이 갔으면 유동규 이게 바로 남욱에서 김용으로 갔다. 이러면 이제 중간에서 김용희가 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나 경기지사한테 말 안 하고 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지만은 중간에 유동규가 개입돼 있으면요. 김용 씨가 이걸 절대로 먹을 수도 없다고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더군다나 캠프에 네. 총괄 선대 부본부장인가 뭐. 그 이제 대선 때고 네, 대선 이제 때. 경선 때는 총괄본부장 네. 여기는 부본부장 이제 대선이 대선 때니까. 그게 돈 쓰는 자리고 조직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용 지금 부원장이잖아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그 사람이 8억을 받았다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정치 자금 그 대선에 그러니까 경선에 쓰려고 받은 건데 그렇죠. 이걸 이재명 그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전혀 없는 돈이에요. 김용 네. 씨가. 네. 아 그러면 이재명 그 당시 뭐 지사죠. 음. 지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본인은 몰랐다는 거 그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받은 건데 네. 자기 대선 경선에 쓴다고 경선 내지 대선 본선에 쓴다고 이걸 갖다 김용 씨가 지금 자기는 김용 씨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김용 씨가 이거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모르고 어떻게 받아 이걸. 네. 이 때문에 이거는 그 본인이 직접 돈을 갖다가 이렇게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지 김용 씨가 받은 걸 갖다가 몰랐다고 하는 건 있죠. 이건 좀 어불성설. 그렇죠.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이 때문에 뭐 한 20만 원 정도 같으면은 그냥 그렇죠. 뭐 김용 씨가 그 다 받아왔다 하지만 8억이면 있죠. 적은 돈이 이재명 아니죠. 그 당시 후보가 엄청난 뭐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8억이란 거액을 갖다가 자기 그 관여 없이 김용 씨가 혼자 받아 우물딱주물딱 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건지. 김용 씨가 설사 이재명한테 얘기를 안 해서 하더라도 경선 자금으로 대선 자금으로 들어가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선거 사무장이 그러니까요. 돈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 유죄 받으면 그 그랬어요. 후보 예. 당선됐던 사람도 예. 그 국회의원직이 잃잖아요. 사람이 받으면 불법 자금 받으면은 예. 그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되면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직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의 특별 기자회견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단지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김용 씨가 얼마를 받았건 나는 퉁치고 넘어가려고. 네, 그거는 그게 아니죠. 좀 이상하더라. 말이 안 네,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국민의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 그럼 너무 좀 또 상식이 하나 예.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이번에 예. 내놓은 게 모든 녹을 총망라해서 하자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도. 부산저축은행 또 그 윤석열 부친이 김만배 누나 집한 거. 그 구입한 경위 예. 그다음에 이 화천대유 자금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교사 의혹.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재명 특검인지 대장동 특검인지 그건 아니고 윤석열 특검을 자꾸 얘기해요. 원래 그 윤석열 게이트 완전 이게 물귀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는데 참. 그리고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죠. 예.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런 거 있지. 대선 과정에서 주장을 저쪽이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로 다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재탕, 삼탕. 그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이쪽으로 그 국민들 시선을 돌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 대장동 사건을 파헤치는 거고, 그다음 검찰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거다. 예.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있죠. 뭐 개딸들 빼놓고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게이트는 게이트고 지금 현재 수사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그렇게 8억까지 받은 게 다 나오는 마당에 예.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했을 남욱 예. 유동규가 다 말한 마당에 예. 지금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한 거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에요, 주장. 예. 주장에 불과한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들은 지금 증거가 하나씩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그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끌어들인다는 이런 그 이미지를 국민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여론조사도 뭐 한 5%, 그 민주당이 팍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자기는 뭐 개딸들 믿고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덮어 씌우기를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점점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제가 볼 때는 자충수다, 잘못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본인은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니까 이제는 이 불법 대선 자금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 수사가 대장동 비리 수사를 넘어서 대선 자금 수사로 이렇게 확산이 된달까? 확대된달까? 그런 양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 언론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스모킹 건이 나온 거예요. 그 남욱이가 돈을 주면서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돈을 주면서 본인도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돈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지 않습니까? 정민용한테 주고 그다음에 그 이모 재무이사를 통해서 주고 근데 그 이모 재무이사가 다 메모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중요하죠. 이게 스모킹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모킹 건. 그게 그 메모가 이번에 뭐 조작된 거다. 예. 그 어떤 이제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때까지 진술과 다르게 만들면서 조작한 거다. 그러면 몰라도 그 전부터 있었던 게 나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거 안 나왔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특별 기자회견 안 했을 겁니다. 계속 그냥 부인하고 말지. 뭐 딱 빼박 증거가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본인 지배 영역 하에 있는 증거들은 다 인멸시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프레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아까 뭐 이런 한 장 받은 거 없고 뭐 털 것만큼 티끌 하나 꿀릴 게 없다는 취지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이모 씨의 메모 이런 이제 빼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가 나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 기자회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빼박 증거, 스모킹 건이 나왔고 본인들도 이게 좀 껄끄러운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 지하 주차장에서 주고 그 유동규하고 뭐 정민영이가 만든 유원홀딩스에서 몰래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원래 이 대장동 비리 기사가 나온 것은 지난해 8월 31일입니다. 경기 뭐 경제신문이라는 데서 박모 기자가 칼럼 형식으로 썼어요.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갖고 9월부터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걸 막 터뜨리기 시작하면 뭐 검찰이 조사한 게 아닙니다. 원래 맞습니다. 자기들 경솔하다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딱 그때부터는 안 받은 거 아닙니까? 8월 말 8월까지만 받고 8월까지 딱 받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1억 원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다 돌려준 거다. 대개 이런 경우 나오면 우리 빌렸다가 그러죠. 지금 사용증 썼을지도 몰라요. 1억 원 돌려주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 사이에도 또 유동규는 1억 원을 또 빼먹었다네요. 배달 사고를 냈다네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정치자금이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정치자금이 사실 뇌물보다는 훨씬 형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검찰 수사가 이제 초기 단계니까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뇌물도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은 남욱 이런 사람들 뭐 천화동인인가 이제 그걸 벌써 까먹어가는데 남욱이는 천화동인 4호로 해갖고 1,700억인가를 그러니까 그런 그 경기 도시 성남 도시공사입니까? 그런 걸 전부 다 하면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그 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치 자금이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정치 자금이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사후수레거든요. 예. 그걸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그 산불이 어. 그 잡을 수 없듯이 봄바람에 퍼져나가듯이. 예. 근데 검찰에서 과연 이것까지 하겠냐? 이거는 좀 입증은 힘들어요. 뇌물로 보기에는. 그래서 정치 자금 이게 가장 간단하니까 했는데 모르죠. 김용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했다고 네, 김영훈 네.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돈 좀 받아와라 내 용돈 없다. 네. 그러면 이건 뇌물로 될 수 있거든. 정치 자금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8억 정도면 엄청난 이거는 그 구형이 예. 형량이 기다리고 있기 뭐 때문에 1억 이상이면 뭐 10년 이상 3천만 원 이상 되면 특가법으로 가거든요. 예. 1억 이상이면 더 올라가고 하는데 이건 뭐 지금 밝혀진 게 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우리 양수겹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양수겸장. 장기둘 때그 한 겸장입니까? 예. 그것처럼 대선 자금 아니면은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이번에 이 스모킹건 예. 이게 드러남으로써 긴급 기자회견까지 안 할 정도로 안 하면 안 할 정도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궁지에 몰려버렸어요. 화급한 거예요. 예, 그리고 벌써 팔다리 다 잘렸고 흘러간 유행가를 예. 특검이란 유행가를 또다시 안 부르고는 안 되게 된. 그러니까 저는 이 기자회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걸 기대했다가 실망이 컸다 하지만 그런데 사실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이때까지 주장했던 거 그대로예요. 예. 며칠 전에 이런도 받은 거 없다 했는데 오늘은 사탕 하나 받은 거 없는 거 말이 그것만 달라졌더라고. 사탕과 이런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안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스모킹 건 때문에 자기도 본래 범죄는 있죠. 저지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럼 본인이 알지 누가 예. 알겠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지금 그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끄고 보자. 예. 여기서 이 오늘 기자회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기자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일단은 물을 예. 끼얹어 가지고 일단 좀 끄고 보자. 그 뭐 은발의 오줌누기는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2015년 7월에 두산건설 예, 그 맞습니다. 땅을 용도 변경을 해주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아주 떼돈을 벌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두산 중공업도 주식을 또 3천 주인가 얼마를 또 샀더라고요. 7천만 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대선 끝나고 5월인가 방산주를 또 2억 3천만 원치 사갖고 그 당에서도 난리 이런 거 보면은 참 멘탈이 강하다 해야 할지 아니요, 저는 멘탈 아니면 강하다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양식 이런 걸 아예 무시하는 분이다. 정신감정을 저는 좀 받아봐야 한다고 그 생각해요. 정도로 사실 그 정도면요. 그러니까 두산 건설이 이제 그걸 병원 부지를 샀고 그다음 거기서 용도 변경해 주는 바람에 수십 배의 네. 이익을 챙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두산 중공업이 두산 건설의 그룹이죠. 최대 주주고 예. 60몇 프로인가요? 예. 그러므로서 두산 중공업 주식이 팍 올랐어요. 예. 그걸 갖다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내부자 정보, 내부자 예충- 거래의 유산. 충돌이죠. 아니 회사의 기밀을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등급 땅 용도 변경해 주는 거 있죠. 아, 본인이 할 용도 거 아닙니까? 주가 오를 거 보면 그건 누구든지 오른 거 알아요. 저도 네. 그런 정보 있었으면 살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정보 없어 못 샀는데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요. 그걸 알아도 안 사야죠. 참 이재명의 멘탈 그건 진짜, 놀랍습니다. 놀랄 정도 놀랄 노자라고 합니다. 예. 예.